경우의 그 사건에 대한 가지수를 구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확률은 가능성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만큼 되는지를 조사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주사위를 던졌는데 소수의 눈이 나올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2, 3, 4, 2, 3, 5 세 가지죠. 근데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가능성을 물어봐요. 도대체 내가 주사를 던지면 소수가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하려면 전체 가지수가 필요해요. 그럼 전체 가지수는 몇 가지지? 6가지.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가지수는 3가지. 그럼 약분하면 2분의 1. 가능성은 2번 중에 1번 꼴은 소수가 나올 가능성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물론 실제로 2번 던져서 꼭 한 번에 소수가 나오진 않지. 근데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중에 수학적으로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걸 배우는데, 많이 던지면 많이 던질수록 이 확률값이 여기 2분의 1에 매우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요.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원래 통계적 확률값이, 우리가 이렇게 실험에서 발견하는 그런 일반적인 확률값이 수학적, 학문적으로 나타나는 이 확률값에 매우 가까워진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확률이 굉장히 무서운 법칙이에요. 확률이라는 건. 이게 확률이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분에 도수라는 거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의 전체 경우를 말하는 거고, 그거에 내가 원하는 도수. 그래서 이거를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상대 도수라는 걸 배웠잖아요. 중1 통계할 때 상대 도수라는 걸 배운 적이 있는데, 전체 도수, 그 자료의 개수 분에 내가 원하는 자료의 개수 하다 보면 상대 도수가 나오는데, 이 상대 도수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상대 도수에 100을 곱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백분율이 되는 거죠. 몇 퍼센트라는 백분율이 돼요. 이건 간단한 내용이라, 확률에는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만약 P라고 한다면 그 P는 0 이상 1 이하의 확률값을 갖게 돼요. 0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럼 전체 경우수는 6분의 1죠. 6분의 주사위 눈금이 10보다 클 경우의 확률값을 계산하시고, 그러면 주사위를 던져도 10보다 큰 눈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6이지만 그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는 0가지이기 때문에 6분의 0, 0이 되고, 만약 주사위를 던졌는데 6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값을 구하시고, 그러면 주사위 던지면 다 6보다 작은 값이 6 이하의 눈이 나오기 때문에 6분의 6 이하의 눈이 6개, 6분의 6 확률값은 1. 그래서 확률이 0이 되는 케이스는 공사건의 확률이라고 불러요. 일어나지 않는 사건에 대한 확률은 0이 되고, 확률이 1이 되는 케이스는 전사건의 확률이라고 해서 전체가 다 벌어지는 사건. 그래서 확률은 항상 0 이상 1 이하의 수치, 일반적으로 양의 소수를 갖죠. 1 이하의 양의 소수. 그러니까 1을 넘을 수 없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없어요. 딱 그 정도의 수치만 갖게 되는 거고, 이건 중요한 표현인데 여기까지.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값을 구하시오 라는 게 뭐냐면, 위아래가 좀 연결되어 있는 사건인데, 만약에 내가 사건을 발생시키는데 이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게 흔히 말하는 짝수죠. 짝수가 나올 확률값을 구하시오라면 전체에서 홀수가 나올 확률값을 빼면 짝수가 나올 확률값이 되죠. 근데 확률의 전체값이 얼마냐면 아까 배웠지만 확률의 가장 큰 전체값은 1이고 1 빼기 홀수인 사건, 그러면 짝수인 사건의 확률값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구하는 확률값을 구하고 싶다면 그 확률이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값을 빼내면 내가 원하는 확률값이 나온다.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값은 그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값을 1에서 빼내면 된다라는 표현인데, 이거를 밑에 보면 적어도 뭐뭐일 확률값으로 변형해서 푸는데 이걸 보통 여사건이라고 부르거든요. 여사건의 확률값. 이 여자는 남녀할 때 그 여가 아니고 여백, 여유시간 할 때 그 여자예요. 뭐를 뺀 나머지라는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사위를 내가 2개를 던져요. 각각에 나온 눈금을 A, B라고 합시다. 두 눈을 더해요. 더했더니 4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값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주사위 각각 나올 수 있는 경우수가 6가지, 얘도 6가지. 곱하면 동시에 던졌으니까 총 36가지. 그 36가지 중에 합이 4이 이상인 경우는 합이 4인 경우, 5인 경우 6, 7, 땡땡땡에서 12까지 나오겠죠. 눈금의 합이. 그럼 합이 4인 경우는 1, 3, 2, 2, 3, 1 이렇게 세 가지. 합이 5인 케이스는 1, 4, 2, 3, 3, 2, 4, 1 이러면서 개수를 다 따져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엔 6, 6까지. 그럼 여기 3개, 여기 4개, 여기 1개에서 다 더하면 답이 얼마냐를 묻는데 자, 이러기에는 이 개수가 상황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 상황보다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니까 두 눈금의 합이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최소값이 2고 최대값이 12인데 그럼 합이 될 수 있는 숫자는 2, 3, 4, 5, 6 이렇게 되는 숫자 중에 이걸 다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구하기 귀찮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전체 확률값에서 합이 2이거나 합이 3인 경우의 확률값을 빼내게 되면 합이 4 이상의 확률값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이게 여사건의 확률값이에요. 원하는 사건의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일이 구하기 귀찮거나 번잡하게 되면 그때는 그 사건이 아닌 반대 사건을 전체 확률에서 빼내게 되면 오히려 더 계산이 유리한 경우가 있고 이걸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부른다. 그럼 이 케이스도 이거겠죠? 전체 확률 1에서 뺍니다. 두 눈의 합이 2 또는 3인 경우. 그럼 눈금 주사위 2개 던졌으니까 전체 경우에서는 36가지인데 합이 2인 케이스는 1, 1 이거 하나밖에 없고 합이 3인 케이스는 1, 2, 3, 1 이거 하나밖에 없고 그럼 합쳐봐야 3개밖에 안 되죠. 그럼 남아있는 거는 36분의 33 약분하면 12분의 11의 확률을 갖게 된다. 그래서 문항을 읽어보면 보통 여사건 문제는 적어도 뭐뭐일 확률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최소한 뭐뭐뭐, 적어도 뭐뭐뭐 이런 말들이 많거든요. 그런 말이 나오면 100%는 아닌데 거의 여사건 문제로 푸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1 마이너스 이게 안 일어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건의 반대 사건, 절대 그게 벌어지지 않는 사건. 뭐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있는데 대표를 뽑을 거예요. 대표를 뽑아서 남자 5명, 여자 4명 있어요. 그래서 대표를 뽑는데 적어도 1명의 여자가 뽑혔으면 좋겠어. 2명 뽑는데. 그럼 적어도 1명의 대표를 뽑고 싶다는 거는 여자 2명이 뽑혀야 되고 아니면 여자 1명이 뽑혀야 되지만 남자 2명만 아니면 되는 거죠. 그럼 적어도 1명의 여학생이 뽑힐 확률값을 구하시려면 전체 확률 1에서 둘 다 2명 모두 남학생인 확률값을 빼내면 적어도 1명의 여학생은 뽑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하기 훨씬 더 편하다는 뜻이겠죠. 그런 느낌으로 문제를 접근하시는 겁니다. 여기는 좀 문제가 쉬워서 뭐 굳이 여기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개수만 세면 되는 부분이라 여기는 좀 생략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필요한 이런 건 한번 해봅시다. 적어도 3개 당첨 제비를 포함한 10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2개를 뽑아요. 그렇게 상자가 있는데 상자 안에 3개의 당첨 제비가 있고 그 다음에 꽝이 7개가 있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내가 2개를 뽑을 겁니다. 근데 적어도 1개는 당첨이길 바라는 거죠. 그럼 이건 적어도 1개니까 얘가 당첨, 꽝, 꽝,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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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꽝. 문제는 이걸 원하는 거예요. 당첨, 꽝, 꽝, 당첨, 당첨, 당첨. 이렇게 되면 적어도 하나는 당첨되는 거니까. 당첨되고 하나는 안 되고랑 안 된 거랑 당첨된 거랑 같은 거 아니에요? 당첨 대비가 여기서 문제가 좀 애매한 게 이 당첨 대비가 모두 다 똑같은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서로 다른 당첨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좀 당첨 구슬이 예를 들어 뭐 동그라미인데 이쪽 당첨 구슬은 뭐 네모라든지 혹시 만약 그렇다면 여기 당첨 여기 꽝과 여기 꽝 여기 당첨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느낌상은 여기서 어차피 이걸로 풀 게 아니라, 너무 이렇게 세부적으로 갈 필요 없는 게, 어차피 이걸로 풀 게 아니기 때문에 의미상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두 개 중에 하나는 당첨, 아니면 둘 다 당첨. 이걸 원하는데, 이걸 찾기가 좀 귀찮으니까 이걸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 마이너스, 둘 다 꽝. 그럼 둘 다 꽝일 거죠. 총 몇 개 당첨 중에? 10개죠. 총 10개 중에 둘 다 꽝이어야 돼요. 적어도 한 개는 당첨, 그럼 둘 다 꽝. 둘 다 꽝은 뭐죠? 이쪽에서 1 마이너스 두 개 모두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꽝이 몇 개죠? 7개 중이죠. 7개 중에 2개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 확률 1 빼기 7개 중에 2개. 그러면 잠깐만요. 꽝이 7개? 이것도 중학교스럽게 설명해야 되네. 이거 중학교처럼 설명해야 되네. 이렇게 중학교처럼 설명해야 돼요. 이거는 고등학교처럼 설명하면 또 못 알아들을 거기 때문에 보세요. 이게 약간 확률 문제 풀 때 이게 좀 가르치는 입장에서 좀 곤란한 게 고등학교스럽게 풀면 아주 쉬운 문제인데 이걸 중학교처럼 설명하려면 일일이 다 나열해야 되거든. 그게 좀 불편해요. 전체 경우에서부터 먼저 계산하고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사건을 찾아야 되죠. 근데 전체 경우수는 뭐예요? 10개 중에 2개의 당첨제비를 뽑는 겁니다. 2개의 복권을 뽑는 겁니다. 그럼 10개 중에 2개 뽑는 거잖아요? 그럼 10 곱하기 9. 10개 중에 2개 뽑는 거니까. 근데 그 2개가 앞뒤로 뭐 할 수 있냐면 중복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2개를 같이 뽑아낸 거기 때문에 구분이 지금 여기서 책에서는 따로 이게 관용적 표현인 것 같아요. 따로 2개를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된다고 보고 있지 않는 거죠. 두 당첨자비가 서로 구분된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10개 중에 2개 뽑았는데 그 2개는 어차피 같이 뽑은 거니까 앞뒤로 중복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10개 중에 2개를 뽑은 상황이 된 거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사건은 전체 7개 꽝 중에서 2개를 뽑아내는 겁니다. 근데 얘도 앞뒤 순서가 없으니까 2로 나누겠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의미가 여기 딱히 여기 나와 있는 제비들끼리 서로 당첨 제비와 이게 이렇게 사실은 그렇게 문제 내면 안 되는 게 좀 더 자세하게 내야 되거든. 근데 일반적 표현이라 보통은 서로 구분이 된다, 서로 다르다라고 표현해 주는데 여기서는 서로 다르단 말이 없으므로 그냥 같다고 보겠다라는 의미로 확인하자는 거죠. 근데 원래 문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좀 자세하게 내야 됩니다. 서로 같냐 안 같냐 정확히 구분해 줘야 되고 그걸 가지고 조합이나 그다음에 중복 조합이나 일반 조합이 구분되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문제는 굉장히 세밀하게 보여주는데 중학교 수학 문제들은 그렇게까지 세밀하게는 잘 안 주다 보니까 관용적 표현이죠.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냥 당첨제비는 다 똑같다 보겠다 뭐 이런 느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0개 중에 9개 뽑는데 2개를 동시에 뽑는다 보니까 이렇게 뽑으나 순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게 10가지, 나머지는 9개 중에 하나. 근데 앞뒤 순서 바뀌어도 어차피 똑같이 2개를 뽑아냈으니까 그 2개를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만큼 중복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꽝도 7개 중에 2개의 꽝을 뽑는데 처음 뽑은 거, 2개 뽑은 거 앞뒤 바꿔도 똑같은 거기 때문에 중복 발생해서 2로 나누겠다는 뜻이죠. 이게 이제 고등학생들이 푸는 10C2, 얘가 7C2 이런 건데 이렇게 표현법을 정확히 익히면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는데 모르니까 일일이 나열하면서 이렇게 다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다 보면 여기다 2 곱하고 여기다 2 곱하면 얘랑 지워지고 남은 건 1 마이너스
10 곱하기 9분의 7 곱하기 6. 3으로 약분하면 2 남고 여기 3 남고 1로 약분하면 1 남고 5가 남아서 1 마이너스 15분의 7 약분하면 15분의 8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뒤에 있는 문제. 자, 확률의 계산. 이거는 앞쪽에서 배운 내용이라 뭐 굳이 길게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확률의 합사건 또는 곱사건인데 왜 앞쪽에 보면 경우의 수 할 때 합사건, 곱사건 기억해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두 사건을 경우에 더하고 동시에 발생할 때는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하고 이거는 확률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면 각각의 확률값은 덧셈하게 되고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를 묻는 거라면 각각의 사건의 확률값을 곱한다 라는 그 개념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합사건, 곱사건에 대한 표현인 거고 연속해서 뽑는 것도 어차피 앞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문제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이건 사실 이렇게 풀이할 정도까지 어렵지는 않지만 개념적으로는 중요하기 때문에 주머니 속에 크기가 같은 흰 구슬 5개가 있고 검은 구슬 7개가 있어요. 그럼 빨간 구슬 8개가 있고 이 주머니에서 한 개 구슬을 꺼낼 때 이게 흰 구슬 또는 검은 구슬이 돼요. 그럼 흰 구슬일 확률값은 어떻게 되죠? 총 공이 몇 개 있나요? 20개 있죠. 그 중에 흰색인 게 5개. 아니면 검은색일 확률은 20개 중에 7개. 근데 문제는 또는이잖아? 흰색이거나, 그 다음에, 또는이죠. 흰색이거나 검은색이거나. 그럼 이렇게 돼도 답이 되고, 이렇게 답이 된다는 뜻은 둘을 덧셈해서 20분의 12 약분하면 5분의 3 이렇게 처리가 돼요. 이게 확률의 덧셈을 말하는 거고, 두 사람을 동시에 던질 때 A 주사는 2의 배수의 눈이 나와야 돼. 그럼 A 주사에서 2의 배수인 나뉘는 확률값은 3분의 1이죠. 6개 중에 2의 배수 짝수가 2, 4, 6, 3개니까. 6분의 3 약분하면 2분의 1. 말을 잘못하면 2분의 1. 그 다음 B의 주사에서 6의 약수는 1, 2, 3, 6, 4개네요. 그럼 6분의 4. 근데 나오고라고 되어 있다는 뜻은 앞에는 2의 배수, 그리고 동시에 뒤에는 6의 약수. 동시에 발생해야 되니까 둘을 곱하겠죠. 얘는 6분의, 아까 얼마냐면 6분의 3 곱하기 6분의 4라고 처리하시면 이제 확률값이 구해질 겁니다. 여기는 어렵지 않고요. 덧셈 곱셈이 이제 혼합된 거겠죠. A 주머니에는 모양과 크기 같은 빨간 공 3개, 흰 공 5개가 들어있고 B 주머니에는 모양과 크기 같은 빨간 공 4개, 흰 공 2개가 들어있어요. A, B 두 주머니에서 각각 한 개 공을 꺼낼 때 두 공이 모두 같은 색이어야 돼. 자, A 주머니, 그 다음에 여기 B 주머니. 여기는 빨간색이 3개, 흰색이 5개. 여기는 빨간색이 4개, 흰색이 2개. 라고 되어 있는데 A, B 두 주머니에서 각각 한 개 공을 꺼내요. 여기서도 하나 꺼내고 이쪽에서도 하나 꺼내서 공을 2개 꺼냈는데 두 공이 서로 같은 색깔이 돼요. 같은 색이려면 어떻게 되죠? 둘 다 빨간색이거나 빨간색, 빨간색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흰색, 흰색 이렇게 되거나. 근데 빨간색, 빨간색이 되려면 앞에서 빨간색 공을 뽑을 확률값은 8분의 3. 뒤에서 빨간색 뽑을 확률값은 6분의 4. 근데 이건 동시에 발생이 되죠. 둘 다 동시에 빨간색. 고배 개념이에요. 밑에는 8분의 5 곱하기 6분의 2. 그럼 여기서 나온 답과 여기서 나온 답은 어떻게 되죠? 이건 더해야 되죠. 어느 부분은 곱이 쓰이고 어느 부분은 합이 쓰이는지를 잘 구분해서 풀어라 라는 문제로 보면 돼요. 더하는 이유는 두 개 공을 뽑았는데 둘 다 빨간색이거나 둘 다 흰색일 수는 없기 때문이죠. 두 개 자체가 빨간인 동시에 흰일 수는 없잖아. 빨간 거이거나 또는 흰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얘네 둘은 합의 법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연속해서 뽑는 것도 비슷해요. 주머니 속에서 모양과 크기 같은 바둑돌 10개, 검은돌 6개가 들어있고 이 주머니에서 연속해서 2개 바둑돌 꺼낼 때 2개 모두 검은색일 바둑돌, 흰색이 10개, 검은색이 6개 있는데 연속해서 라는 뜻은 반복적으로 2번을 해서 바둑돌을 꺼내는데 2개 모두 검은색이어야 돼요. 1번 첫 번째 꺼낸 바둑돌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넣는다.
그럼 처음에 검은색의 확률, 이게 연속적으로 뽑는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검은색을 뽑을 확률값은 16분의 6이에요. 그 동시에 두 번째 바둑돌을 뽑는데 첫 번째 바둑돌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넣죠. 그럼 다시 그 바둑은 16개가 되고 다시 검은색도 6이 될 겁니다. 이게 1번의 답이고 2번의 답은 처음에는 16분의 6인데 두 번째 검은색 바둑돌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했죠? 다시 넣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전체 바둑돌은 15개 그리고 이렇게 이 차이 참이에요. 넣냐 안 넣냐에 따라서 다시 원위치가 되느냐 아니면 다른 상황이 발생하냐 하는 거니까 이건 상황을 좀 따져보시면 쉽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지금 문제 풀면서 경우의 수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확률 안에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확률을 계산하려면 전체 경우의 수 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니까 결국은 저는 경우의 수를 다시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했고 한 거죠 이거는? 이건 했고 명중률이 2분의 1, 3분의 1인 A, B 두 사람이 동시에 한 관역에 관역을 쏴요. 화살을 쏴요. 적어도 한 사람은 관역에 맞춰야 됩니다. 1 빼기 적어도란 문제 나왔으니까 6건이죠. A, B가 두 사람이 동시에 쏴요. 제발 한 명 맞췄으면 반대, 제발 한 명이라도 맞췄으면의 반대는 둘 다 못 맞추는 거죠. A도 못 맞추고 동시에 B도 못 맞추고 이게 여사건이에요. 반대 사건. 그럼 1 빼기 A가 못 맞출 확률값은 2분의 1. 동시에 곱하기 B가 맞출 확률이 3분의 1이면 못 맞출 확률은 3분의 1 되지 않을까요? 그럼 아까 봐봐. A가 어떤 관역에 맞출 확률이 2분의 1이야. 그럼 못 맞출 확률은 전체 확률에서 이 맞출 확률을 빼면 못 맞출 확률이 나오고 B가 맞출 확률이 3분의 2예요. 그럼 못 맞출 확률은 1 빼기 3분의 2, 3분의 1이 되겠다는 거죠. 그럼 둘 다 못 맞춘 걸 빼내면 결국은 적어도 한 사람은 맞출 확률이 나온다. 10등분된 원판에 화살을 쏠 때 마침 부분에 적힌 숫자가 3의 배수 또는 8의 배수일 확률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원판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쏘게 되면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죠? 그렇지. 1, 2, 3, 4, 5, 6, 7, 8 중에 하나 맞을 테니까. 그 중에 3의 배수는 몇 가지예요? 3, 6, 9. 몇 가지? 세 가지. 그 다음에 10분의 8의 배수가 맞출 확률값은 8. 한 가지. 아이고. 한 가지. 근데 문제 보면 또는이라고 돼 있잖아요. 또는 3의 배수가 돼도 되고 8의 배수가 돼도 되고 합친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좀 바뀌어서 이게 만약 8이 아니고 6의 배수로 합시다. 그때는 답이 달라요. 그때는 답이 달라요. 3의 배수일 확률값이 10분의 3 플러스 6의 배수일 확률값이 10분의 1 빼기 10분의 1 왜일까요? 처음에 그치 겹쳐요. 3의 배수일 확률값이 3의 배수일 확률값은 3, 6, 9 이렇게 되죠. 그다음 6의 배수일 확률값은 6이에요. 근데 이 10분의 3 안에는 6이 포함되어 있었죠. 근데 6의 배수할 때도 다시 6이 포함되다 보니까 6이 실제로는 두 번 계산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을 빼내는 겁니다. 이게 약간 문제가 좀 복잡해지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겹치지 않으면 그냥 각각의 확률값을 덧셈하면 하면 되는데 만약 겹치면 그 확률의 덧셈에서 겹치는 확률값을 두 번 계산된 부분은 다시 빼준다. 그걸 생각하셔야 되고 네 그러면 일단 마무리가 됐죠. 뭐 급하게나마 오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원래는 천천히 설명하고 하나씩 문제 풀고 또 지켜보고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경우의 수를 이게 설명하고 나면 확률은 금방 끝나요. 왜냐면 비슷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확률은 아까 말한 것처럼 경우의 수의 연속이다 보니까 경우의 수 설명할 때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확률은 좀 비교적으로 빨리 끝나니까 시험의 결과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대신에 고칠 거는 좀 확실히 고치자. 네. 선생님도 자꾸 매번 고민을 하는데
약간 얘가 시험에서 조금 변수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순간 이렇게 우르르 하고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무너지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당황하는 상황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또한번 서로 고민해 봅시다. 문제양을 많이 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이렇게 저기까지 고민하고 문제를 풀기에는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 안 해서